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아기 코끼리와 쇠사슬을 아시나요? 서커스단에 아기 코끼리가 야생에서 끌려오면요, 제일 처음에 굵은 쇠사슬이 묶인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코끼리는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때 살며시 서커스단의 관계자가 와서 얇은 쇠사슬로 바꾸어 준답니다. 그런데요, 코끼리가 크고 몸짓이 많이 커서요, 엄청나게 커서 힘이 세진다 할지라도 어른 코끼리는 절대로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슬프죠.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코끼리는 쇠사슬에 묶인 채 힘없이 그렇게 끌려서 살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기 코끼리 또는 어른 코끼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나약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요, 조합입니다. 조합.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순열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순열이란 건 결국 어떤 거였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뽑은 놈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순열과 다르게 조합은 어떤 걸까? 자, 요 조합이라는 단원도 천천히 한번 선생님과 쉽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죠? 자, 조합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중복됨이 없이 R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뽑는다, 선택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주제를 선생님이 한번 선물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자, 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4명 가운데 2명을 뽑아서 회장, 부회장을 시킬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아득히 먼 옛날 중학교의 추억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회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회장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있는 경우에 회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입니다. 그죠? 4가지. A, B, C, D 중에서 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A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을 뺀 나머지 3사람이 부회장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3가지. 지난 시간에 연이어 동시에는 곱의 법칙 곱하면 12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힘차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건데요. 순열이란 기호를 쓰면 서로 다른 4명 가운데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4부터 출발해서 1씩 감해서 2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12가지입니다. 자, 이건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조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A를 먼저 뽑고요. B를 뽑았을 때는 명확하게 회장님은 A고요. 부회장님은 B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B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A를 뽑았어요. 그러면 순서가 A를 먼저 뽑느냐 B를 먼저 뽑느냐에 따라서 회장, 부회장이 체인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순서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이제 A, B가 난리가 났어. 내가 왜 회장, 네가 왜 부회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직책의 구분을 없애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둘 다 그냥 평등하게 대표해라. 자, 둘 다 대표해, 대표. 그러면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A, B를 뽑으나 BA를 뽑으나 어차피 대표는 A, B가 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순서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쓰자. 서로 다른 4명 가운데 2명을 뽑는다, 선택한다. 그럴 때는 P를 쓰는 게 아니라 C라고 씁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라 하고요. 우리는 이걸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차 있죠? 아, 순서에 상관이 있다, 순서에 상관이 없다. 그 어떤 의미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캐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린 이렇게 할게요. 자, 서로 다른 N명 가운데 R명을 뽑아서 자, 뽑는다. 이렇게. 그죠? N명 가운데, N개 가운데 R개를 뽑는다. 그런데 연이어 동시에 그 뽑은 R개를 나열하는 거. 그죠? 팩토리얼을 붙여주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AND 연이어 동시에 그 뽑은 R개를 나열하는 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했던 NPR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NPR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목적은 NCR의 공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NCR이라는 것은 여기에 R 팩토리얼 분의 NPR을 써도 괜찮구나. 자, 동의하겠죠? 자, 그런데 자,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NPR은 공식이 뭐였죠? 변형 공식.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R 팩토리얼은 그대로 쓰시고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NCR이구나. 우리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NCR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걸 아냐? 또 이렇게까지 유도를 할 수 있겠냐? 그게 지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목표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계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자, 유도를 해볼게요. 자,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다. 그런 의미는 자, 상식적으로는 없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위에서 R 대신에 자, 여기다 쓸게요. 자, R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NC 제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요? 0 팩토리얼 분의 여기에 NP 제로가 들어갑니다. 자, 아주 우수한 여러분. 0 팩토리얼은 얼마라 했죠? 선생님이 1이라 했죠? 그리고 NC 제로도 NP 제로도 1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는 1이 되는 건 분명하죠. 아, 그렇구나. 따라서 NC 제로는 1이구나. 자, 계산상 우리 의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저 식에다 이렇게 해볼까요? R 대신에 N을 한번 넣어보자. N. 자, 그러면 R 대신에 N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요. 자, NCN이 들어가고요. 자, 어디다 넣을까요? 자, 여기다 넣을까요? 자, 그러면 결과 자,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여기에 NPN이 들어갑니다. 자, NPN은 N개 가운데 N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마찬가지로 얘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약분돼서 1이 되는 게 분명하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NCN이라는 것은 N개 가운데 N개를 뽑는다, 선택한다. 한 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우리 교재에 지금 보니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여기에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아까 A, B, C, D 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A, B, C, D 여기서 자, 선생님이 서로 다른 4명 가운데 1명을 뽑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 그러면 4명 가운데 1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사전식 배열법 A, 그 다음에 B, C, D 해서 몇 가지가 있어? 4가지잖아. 4가지. 자, 그러면 요거 말고 그러면 A를 뽑으면 상대방을 쌤 볼게요. A를 뽑았으면 당연히 저쪽 편에는 B, C, D가 남겠죠. 선택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면요. 자, A, C, D가 남아있을 거고요. 자, C를 뽑았으면 A, B, D가 될 거고요. 자, D를 뽑았으면 A, B, C가 되는 게 분명하죠. 자, 이 옐로우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 그렇구나.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하얀 거는 4명 중에서 박고에게서 어떻게 돼요? 자,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정확히 1:1 대응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할까? 자, 예를 들어서요. 4C3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여러분들은 4C3이야. 자, 연습해 볼게요. 3 팩토리알 분의 그 다음에 4, 자 4P3이 되겠죠. 3 팩토리알은 1부터 3까지의 곱이니까 쭉 곱하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4가 나오죠. 자, 그런데 얘 말고요. 4C3이나 어차피 4C1은 같으니까 얘를 구할 바에는 4C1이 더 쉬운 겁니다. 그럼 4명 중에서 1명이니까 이건 4가지가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보다 밑에 있는 녀석이 더 쉽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낫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나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건 같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노란 거 2개 숫자의 합이 누가 돼야 돼? 얘가 돼. 4. 아, 어떨 때 편하겠어요? 자, IQ 테스트. 10명 중에서 8명을 뽑는다. 이거 8 팩토리알 분의 쭉 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우리 기센 수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 이거 뒤에 게 10의 과반인 5를 넘으니까 요거보다는 10C 2가 낫겠다. 따라서 2 팩토리알 2분의 10P이니까 10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45 이렇게 뽑는 게 낫겠죠. 자, 이런 것들의 마인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N, C, R. 얘는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R이 N의 과반을 넘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 C에 N-R로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던져준 의미를 일단 자, 요 페이지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기본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잠깐 보면 혹시나 이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발동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거 3번 있죠? 얘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수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NCR은 잘 들어야 돼. NCR은 이 공식과 이 공식이 있는데 주로 이 뒤에 공식은 자, 여러분들이 조합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얘를 쓰세요. 얘를. 그러면 얘랑 같다. 그러면 얘에서 출발해서 얘로 가는 것도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수식으로 유도를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자, N, C에 N-R이야. 그럼 얘는 자, 선생님이 요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선생님이 할게요. 자, 어떻게 돼? 자, 혹시나 자, 여러분들 위해서 써볼게. 자, 동그라미 C 별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일단 별 팩토리알 분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별을 뺍니다. 그죠? 팩토리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팩토리알을 쓸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아주 친절하게 쌤 쓴 겁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뒤에 거 팩토리알이니까 N-R 팩토리알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N에서 N-R을 빼면 당연히 R 팩토리알이 되는 게 맞죠? 선생님이 이 과정은 뛰어넘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N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그렇네. 그러면 샥 보면 바로 얘는 NCR과 같겠다라는 걸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 참 편안한 거고요. 자, 일단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8명을 뺏는 거나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 같다. 의미로 익혀두든지요. 또는 이렇게 식으로도 한번 좀 유도해보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의 14페이지에 개념 부분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자, 이렇게 배운 개념을 가지고 자, 열심히 우리는 또 한번 풀어봐야지.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자, 여러분
꺼낼 때 두 줄 끄면 되죠. 꺼낸다, 선택한다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조합. 그죠? 꺼낸다, 선택한다의 개념은 조합. 자, 그럴 때 다음을 구하시오. 9가 적힌 공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와 9가 적힌 공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기센이라고 적을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센스적인 측면을 결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 상황을 선생님이 한번 멋있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이쁜 주머니. 자, 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9개의 공이 있는데 선생님의 이 이쁜 손을 집어넣어서요. 자, 3개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3개. 자, 중요한 거. 꺼낸다, 선택한다는 조합이죠. 따라서 우리는 9개 중에서 3개를 꺼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 놓으셨어요. 9가 적힌 공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 또는 9가 적힌 공이 제외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3개를 끄집어낸다. 그럼 1번을 내가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3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무조건 9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1부터 9까지 9가지가 있는데 9는 무조건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9는 야, 너 먼저 뽑혔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1부터 8까지밖에 없게 되지만 이 9는 이미 뽑힌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몇 개죠? 자, 9C3이었는데 얘가 되는 게 아니라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는 뽑혔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개를 뽑아야 돼? 얘는 2개를 뽑으면 되는 문제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경우의 수가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구나. 따라서 얼마? 2팩토리알 분의 계산을 처음이니까 좀 해볼게요. 8P이니까 8 곱하기 7 되죠. 그럼 얘는 28, 2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1번 답이에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1부터 9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처음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9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뽑았을 때 3개를 뽑아야 되는데 9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야, 너 정말 내가 싫어하는 숫자거든? 그럼 너 나가! 이렇게 해서 9는 그냥 던져버리고요. 1부터 8까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답은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구나. 연습할까요? 3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자, 8P3이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죠. 그럼 이 약분 시육하면 결국은 5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교재의 자, 답은 28가지와 56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자,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조금만 센스적인 측면을 가미시켜 볼게요. 자, 추가 설명해요. 자, 뒤쪽에 일단 정확한 식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연관되는 문제가 먼저 떠서 자, 선생님이 어떤 순서를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9개 중에서 3개를 꺼낸다. 그러면 9개 중에서 3개를 꺼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선생님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열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특정 수가 포함되는 경우와 특정 수가 제외되는 경우의 합으로 얘가 갈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 1부터 9까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그러면 얘는 9C3일 텐데 이 9라는 숫자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 적을까요? 9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또는 9라는 숫자가 제외되는 경우 그거의 분류를 9C3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9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돼? 아까처럼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가 되겠구나. 1번이 얘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겠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9개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9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1번과 2번을 각각 더해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똑똑한 우리는 자, 한번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NCR은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특정 원소가 포함되는 경우와 특정 원소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여기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1부터 N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분명히 K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K라는 숫자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와 K라는 숫자가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럼 K라는 숫자가 포함된다? 그러면 K라는 숫자를 뽑았다 가정하니까 N-1개 가운데 뽑습니다. 몇 개만 뽑으면 돼요. R-1개. 그 다음에 K라는 숫자가 배제된다? 그러면 너 나가! 하고 N-7에 R.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순열대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함과 제외의 원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알겠죠? 기센이라고 하시고 명확하게 복습을 하세요. 자, 어려운 거 했다. 그죠? 자, 머리 아프죠? 자,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항상 여러분보다 조금은 높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수학을 공부해야 돼.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이런 봉사활동 동아리 회원 중에서 너무 쉬운 거야, 이제. 자, 4명의 학생을 자, 보여야 돼. 뽑는다. 선택한다. 조합이구나. 그러면 남녀 구분 없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번 정말 쉽네요. 9명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 계산 어떻게 한다고? 4패 4 곱하기 3 곱하기 2 1은 빼버리자. 그 다음에 9피사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자, 약분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이렇게 4로 약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14에서 얼마? 9를 곱하죠. 그러면 얼마? 14에서 9를 곱하니까 126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26가지고요. 선생님이 산수를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지?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틀리잖아? 그러면 연필을 팍 던져야 돼요. 알겠죠? 자, 2번 보세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다. 자, 또 보자. 남학생 2번을 풀면 남학생 4명 가운데 남학생 2명을 뽑고요. 연이어 동시에 여학생 5명 가운데 2명을 뽑는 경우 얘가 2번 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 암산되겠죠? 얼마? 2팩분의 4 곱하기 3 6이고요. 자, 얘는 2팩분의 5 곱하기 4 10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60까지 해서 눈을 감고도 슉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유제 1번을 푸세요. 자, 유제 2번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유제 2번. 지금 학생 2명, A, B를 포함해서 6명의 학생들 중에서 4명을 또 뽑는다, 선택한다, 조합이구나, 머릿속에서. 2학생 A, B 중에서 1명만 포함하여 4명을 뽑는 경우. 자, 보세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을 풀 때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는 A가 포함되고 B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되죠? A를 제외시키고 B를 포함시키는 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지금 1명만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봤을 때 A가 있으면 여기 4명을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 3명을 뽑는 거죠. 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A, B를 빼니까 4명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4명 가운데 몇 명을 뽑아야 돼? 아, 그렇구나.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과반수가 넘었네요. 그러면 사시원과 같습니다. 옳거니 잘했어. 그래서 4가지. 그러면 대칭구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가지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그럼 분류했으니까 2개를 슉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쁜 답인 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1번 됐죠? 자, 2번은요 선생님. 학생 A, B 중에서 적어도 1명을 포함하여 4명을 뽑는다. 적어도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하면 되죠? A, B를 모두 배제시킨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명 가운데 4명을 뽑는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빼기 A, B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6명인데 A, B를 빼면 4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4명 가운데 4명을 뽑는 거야. 아까 했는데 NC에는 1이죠. 이렇게 1. 과반 넘었다. 너 62가 돼야지. 그러면 결국 14가지가 슉 나온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유제 2번까지 했고요. 자, 우리는 바로 스피드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걸요. 자, 조합의 수의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NC0는 1이고 요거 다 설명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계산상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연습 삼아 해볼까요? NC0는 1. 자, 얘는 얼마 될까요? 2팩분의 2팩토리알 분의 2팩토리알 분의 6P2니까요. 6 곱하기 5를 해서 15가지가 나올 것 같고요. 자, 6C4라는 거는 과반을 넘었으니까 6C2가 낫겠어요, 선생님? 잘했어요. 그럼 얘는 자, 2팩토리알 분의 6 곱하기 5가 돼서 얘 또한 15가지가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되고요. 6C6은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우리 교재 15페이지입니다. 그죠? 유제 위에까지 여러분들이 슉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자, 유제 3번 계산 문제. 3번하고 4번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근데 3번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3번 한번 볼게요.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나왔어요. 그러면 NC2 자, NC2는요. 요 NC2는요. 자, 2팩토리알 분의 NP니까 n-1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21이 됩니다. 자, 고로 우리는 n 곱하기 전개하지 마세요. 자, n 곱하기 n-1은요. 요거 곱하면 40이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 아, 그렇구나. 7 곱하기 6이에요. 그죠?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고요. 따라서 n 값은 7이란 게 눈에 보이죠? 그렇게 일단 해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n 값은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자 보면 7, 3이 보여야 돼요. 그럼 어차피 자 얘를 보면요. 10C3이나 10C7은 같잖아요. 얘가 7이기 때문에 살짝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n 팩토리알을 했을 때 얘가 10P7이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10C7이란 건 우리 배웠는데 자, 7 팩토리알 분의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얘는 n 팩토리알로 나눌게요. 이렇게. 얘가 결국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합의 공식을 배웠죠. 자, 10C7은 7 팩토리알 분의 10. 그러면 n 값은 답이 얼마가 돼요? 따라서 n은 7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제 3번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조합의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유제 4번입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문제가 뜨면 일단 마음이 거북해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조금 거북할까 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급으로 하나 질문을 낼게요. 자, 선생님 현강에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퀴즈를 내던데 너무 웃겼어. 자, 급 질문이에요. 첫 번째 자, 봐요.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자, 모래가 울면. 자, 긴장했어. 자, 모래가 울면 한 단어로 답해야 돼요. 알겠죠? 스피드 퀴즈입니다. 수강 후기에 하셔야 돼요. 모래가 울면 뭘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돼. 자,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있어. 1요, 7요, 9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뭘까요? 그죠? 이건 쌤이 얘기해 줄게. 뭘까? 얘는 19만이야. 19만. 19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이야. 그렇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유제 4번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자, 지금 여러분들 보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걸 10번이나 넘게 봤는데 타이타닉의 구명정이 있어요. 구명보트가, 그죠? 그 구명보트에 좀 슬프지만 구명보트에 적혀 있는 좌석 이름이 세자가 있어요. 세자. 그죠?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의 좌석에 딱 세자가 적혀 있었어. 뭘까요? 힌트. 선생님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구명석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수업을 듣고요. 아, 선생님 저는 요런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자기 전에 하는 일이 수강 후기라든지 또는 뭐 질문 답변란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참여를 하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능동적으로 한 번쯤 참여를 해보시면 나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분위기 환기가 됐나요? 자, 유제 4번을 해야 돼. 자, 보십시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싫어하는 단어인데 증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자, 1번은 옆에다 적으시면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얘는 자, 포함과 제외의 원리다. 순열조합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들어가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얘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NCR은 얘가 되는 걸 했는데요. 자, 일단은 지난 앞 페이지에 쌤 설명을 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집중합니다. 자, 예를 보시면 n-1c에 r-1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n-c에 r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맨 마지막에 NCR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 조합의 공식을 증명할 때는 R팩 n-R팩분의 n팩. 자,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자, 얘는요.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고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요. n-R 팩토리얼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잖아요. 자, 그리고 n-1 팩토리얼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얘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얘를 쓸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n-r-1 팩토리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에는 n-1 팩토리얼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 자, 그러면 얘에서 자,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는가요? 자, 분모는 뭘로 묶어줄까요? 힘차게 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그러면 공통인수는 r-1 팩토리얼로 묶어줄 수 있고. 자, 뒤쪽 부분은요. 당연히 n-r에다가 -1 팩토리얼로 묶어줄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위에는요. 공통인수가 n-1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슉 묶어주면 이 뒷부분에 남는 게 얘는 누구를 남길까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1부터 n-r 팩토리얼까지니까 얘는 n-r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자, 얘는 얘로 묶어줬으니까 당연히 누가 남겠어요? 그렇죠. r분의 1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선생님 볼게요. 자, 이 부분을 통분을 하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얘 통분하면 n-r 그 다음에 r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곱했으니까 r 그 다음 플러스 이쪽은 이렇게 곱했으니까 n-r 얘 없어지네요. 아, 그러니까 얘가 남으니까 얘는 슉 해서 그대로 쓸게요. 뒤쪽은 n-r 그 다음에 r 위에는 n 이렇게 남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쓰면 자, 1부터 n까지 곱이니까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얘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얘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보이죠? r 팩토리얼 얘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기꺼이 반갑게 얘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답니다. 아, 어렵다. 그죠? 자, 이렇게 증명하는 부분은 선생님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그렇구나, 그런 결과만 있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센스가 조금 필요한, 나는 좀 업시키고 싶어, 이럴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유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이렇게.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래요. 얘도. 자, 얘도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보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래요. 보세요. 자, 지금 일단 직접적으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 그랬으니까 선생님 바로 밑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R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NCR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얘는 R 팩토리얼 쓰시고요. 그 다음 N-R 팩토리얼을 쓰시고요. 위에 N 팩토리얼 쓰시면 얘가 좌변입니다. 됐죠? 자, 우변을 써볼게요. 우변. 그럼 얘는 자, N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자, 뒤쪽에 얼마 된다고요? 얘를 써야 되니까 R-1 팩토리얼을 그대로 쓰시고요. 얘 빼기 얘니까 얼마가 될까요? N 빼기 1 빼기 R 빼기 1. 그러니까 얘는 N-R 팩토리얼이 될 것 같고요. 위에는 그렇구나. N-1 팩토리얼이 된답니다. 과연 얘네들이 같을 수 있을까? 이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얘 하면요. R과 R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얘가 뿅 튀어나오죠. 그 다음 N-R 팩은 똑같죠. 이미. 그 다음에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얘가 되는구나. 따라서 얘는 정확히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센스적인 측면이 가미되는 거예요. 즉 1번의 증명과 2번의 결과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NCR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R분의 N에다가 곱하기 N-1의 C에 R-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7C3이다. 이렇게 되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런데 순서에 상관이 없어. 근데 조금 졸다 보니까 이 앞자리에 자, 순열로 착각해서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7가지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졸았던 사람이 확 깨어서 너 왜 순열로 취급했어? 이 7가지는 3가지를 논할 때 1가지로 해석되니까 3으로 나누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똑바로 이제 조합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1명을 뽑은 거니까 이제 남은 거는 6명 가운데 2명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요런 애로서 여러분들이 이 노란 거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센스, 또 여기도 센스. 따라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다, 지근지근하다 그러시면 그냥 결과만 있다를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됐죠? 그렇게. 자, 도형과 조합입니다, 여러분. 도형과 조합. 자, 지금 자,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우리 문제에 적용이 될까? 이 말인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그림과 같이 원위에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자, 동그라미 치세요. 선분.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이런 4개의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뭐 직선, 선분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만약에 얘랑 얘랑 택했어. 그러면 직선이라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A라는 점이고 얘가 B라는 점이라 가정했을 때 나는 4점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런데 A라는 점을 먼저 뽑고 B라는 점을 뽑았을 때의 직선과 B라는 점을 먼저 뽑고 A라는 점을 뽑았을 때의 직선은 정확히 노란 걸로써 일치하죠.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이나 직선의 개수는 4점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이런 노란 선분이, 자, 요건 직선이겠죠. 그죠? 직선이 생기는구나. 그럼 선분이라면 끝점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봤을 때 8개의 점이잖아요. 그러면 8개의 점 가운데 2개를 뽑습니다. 얘가 답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얼마? 2팩토리알 분의 8 곱하기 7이니까 얘는 28가지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자, 또 한번 볼게요. 선분이나 직선을 뽑았다고 가정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반직선으로 한번 볼게요. 반직선. 반직선이란 건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P2와 P6을 뽑는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라면 얘가 되고요. 선분이라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반직선은요. 어떤 한 P2점을 뽑아서 P3 이렇게 간다. P6으로. 그럼 얘가 반직선이야. 그죠? 근데 P6을 시점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자, P2에 P6이라는 요 반직선하고요. 나는 P6을 먼저 뽑고 P2를 뽑았다. 이 반직선하고 다시 말해서 얘는 이런 핑크빛 반직선이 나오겠죠. 조금 틀었습니다. 선생님 옆으로.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시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얘는 분명히 틀립니다. 따라서 혹시나 반직선이라는 걸 묻는 게 나오면 얘는 뽑는 순서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8개의 점 가운데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겠죠. 따라서 56가지가 있다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렇구나. 정리하면 N개의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L개의 직선이 점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만약에 선분이나 직선을 묻는 게 나오면 조합으로 푸시고요. 반직선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뭘로 푼다? 순열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뭐 쉽네요. 그죠? 도형.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묻고 있어요. 삼각형. 자, 삼각형 한번 볼까요? 삼각형.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지금 점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럼 6개 중에서 지금 삼각형이라는 건 3개의 점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벌써 보이죠? 그러면 6개의 점 가운데 3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팩토리알 분의 6P3이니까요.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답은 20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또 멈출 수가 없어. 자, 선생님 밉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요렇게 여러분들 교과서 수익책 같은 걸 보면요. 자, 요런 게 나와 있어요. 4개, 5, 6,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7개의 점 가운데 3개의 점을 연결하여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시간 줄게요. 몇 개? 에이, 선생님 장난합니까? 뭐지? 지금 7개니까 73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코끼리, 아기 코끼리야.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무조건 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일직선상에 있는 이 4개의 점 가운데 선생님이 뽑았는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3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임파서블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실 때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봐야지 수학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일직선에 있지 않는이란 말이 있다는 걸 하나하나 완벽하게 보셔야지 수학의 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큰 의미는 없지만 얘를 보면 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결국 여기서 쭉 뺍니다. 4개의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 가운데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전체 될 법한 경우의 수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야지 내가 원하는 이 상황에서 3개의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얼마 되죠? 3팩토리알 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그럼 얼마? 35가지. 자, 거기서 빼기를 4C3 과반이 넘으니까 4C1. 아, 그래서 4. 그러면 결국 31가지 이렇게 뽑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자, 도형.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마지막 도형 문제예요. 보세요.
자, 예를 보면요. 4개의 평행선이 있고 5개가 있는데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 직사각형에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직사각형. 쫙 이렇게. 요걸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가로에 4개의 줄이 있죠.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그러면 4개의 줄 가운데 2개의 줄을 뽑으면 가로줄이 결정돼요. 저는 이 줄이랑 이 줄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핑크빛이 들어갑니다. 5개의 세로줄 가운데 2개를 뽑아야지 세로도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은 2번과 5번을 뽑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5개의 줄 가운데 2개를 뽑으면 가로와 세로가 결정이 돼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답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 6 곱하기 10이 돼서 6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멈출 수가 또 없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아까 퀴즈를 중간에 냈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낸 퀴즈 꼭 답변을 해야 되고요. 이번은 좀 명확한 어떤 학업적인 퀴즈를 낼게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개수를 묻는 게 우리 교재였죠. 자,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걸 묻고 싶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자, 요 그림 하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이게 만들 수 있는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니까 요 직사각형의 개수 60개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도형과 조합이라는 저희 교재 그죠? 몇 페이지죠? 16페이지예요. 그죠? 이 1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조합의 도형도 조합과 명확하게 조합 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직선에 있지 않는 이렇게 자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겉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눈이나 또는 머리로 공부하지가 않아요. 에이 선생님 머리로 수학 공부하는 게 짱 아닌가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수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수학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수학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아까 첫 우리 그 멘트에서 얘기를 했죠. 아기 코끼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과거의 어떤 경험 또는 실패에 의해서 미래의 어떤 기회를 버리지 않도록 그런 도전적인 학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숙제 꼭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